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희 6주차 어드브 세션 블립2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이재원입니다. 네, 블립2 논문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ICML에 발표되었던 논문이고요. 기존에 몇 주 전에 보았던 블립 논문과 같은 곳인 세일즈포스에서 블립의 후속 논문으로 발표한 논문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 논문 순서 그대로 가져오긴 했지만, 앞에 몇 가지 배경들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내용은 저희가 기존에 계속 보아왔던 이 비전 랭귀지 프리트레이닝 분야에서 이제 기존 연구들의 좀 한계를 지적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어떠한 비전 랭귀지 프리트레이닝의 장점은 기존 모델들에서도 이미 충분히 입증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단순히 성능보다도 점차 뭔가 모델 용량이 증가하고 그 데이터셋도 증가함에 따라서 그 비용적인 측면과 효율성적인 측면에서의 부담이 더 가중되는 것 자체가 좀 큰 문제였습니다. 학습에 사실 수억 개 이상의 이런 이미지 텍스트 페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미지 텍스트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VIT와 같은 거대한 비전 백본을 쓰고 GPT 버트 기반의 어떠한 거대한 랭귀지 백본을 엔드투엔드로 모두 학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 하나가 이제 LLM의 발전인데요. 그 LLM이 발전됨에 따라서 위에서도 다양한 LLM 모델들이 있는데 바로 직전 시간에 보았던 이 플라밍고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단일 모달리티에 대해 이런 대규모로 사전 학습된 LLM들이 상당히 좋은 성능을 당시에 보여주고 있었는데 따라서 뭔가 자연스럽게도 LLM을 멀티모델 태스크에 활용하려는 시도들 또한 증가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VIT와 같이 텍스트 혹은 이미지의 이런 단일 모달리티에서는 사전학습 모델들이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블립2의 모티베이션이 뭘까를 좀 고민을 해보자면 그렇다면 이미 앞서서 단일 모달리티에서는 이런 이미지 텍스트 인코더 디코더 모델들이 좋은 성능을 내고 있었는데 이러한 좋은 성능을 이미 내고 있는 만큼 굳이 이 프로즌된 인코더 디코더를 건드리지 않고 중간 모달리티의 갭만 잘 연결을 시켜준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전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의 저런 비용적인 부담이나 이런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가 이 블립2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사실 LLM을 이 비전 랭귀지 프로티닝에 접목하려고 한 시도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가 앞서 보이는 이 플라밍고와 프로즌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냐를 좀 보게 되면 LLM은 텍스트만 학습을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미지에서 나온 정보를 보다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능력이 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뭔가 비주얼적인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프롬프트에 연결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는 이제 이해하는 능력을 모두 다 충족을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이미지 텍스트 생성 손실 함수 하나만으로는 이런 복잡한 온라인 관계를 좀 이해시키기가 어렵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당 모델 두 모델은 모두 전체 모델을 어떤 프로즌된 구조가 아니라 통으로 엔드투엔드로 학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계산 비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블립2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전체 모델을 학습시키는 대신 가운데 박스 쳐져 있는 저 보틀넷 역할을 하는 경량 트랜스포머 모듈인 큐포머 아키텍처를 두어서 해당 모듈만 학습을 시킴으로써 계산 효율성을 조금 보다 극대화하고 양쪽 프로즌 모델들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온라인하는 구조를 착안하였습니다. 어, 리- 본격적으로 모델 구조를 살펴보기 전에 릴레이티드 워크에서 기존 비전 랭귀지 프리트레이닝의 좀 발전사를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까지 각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서 뭐 생성이 될 수도 있고 이해가 될 수도 있고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형태의 VLP 아키텍처가 그에 맞게 제한이 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클립으로 대표되는 이 듀얼 인코더 구조는 이제 양쪽의 인코더를 통해서 각 모달리티를 인베딩하고 그 인베딩 간에 얼라인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LX멀트로 대표되는 이 오른쪽의 퓨전 인코더 구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위에 이미지에서는 이 ROI 기반으로 어떠한 이미지의 지역적 특징을 모델링을 하고 아래에서는 워드 임베딩으로 이러한 텍스트를 모델링해서 각각을 모델링을 한 이후에 추후에 크로스 모달리티 인코더에서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서 양쪽의 모달리티를 얼라인해서 출력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생성 쪽 태스크들도 발달하였는데 이러한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대표되는 이 CMVLM은 이제 이미지의 그런 레프레젠테이션을 인코더의 앞쪽 부분에 받아서 토큰 임베딩과 결합된 그런 컨텍스트를 가지고 디코더에서 그 해당 이미지에 대한 그 텍스트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봤던 구조가 이 지금 논문의 베이스 모델이 되는 통합 트랜스포머 구조인 분립인데요. 어, 똑같은 트랜스포머를 여러 로스에서 공유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통합 트랜스포머 구조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모듈러 비전 랭귀지 프리트레이닝은 앞서서 플라밍고와 포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볍게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어, 블립 2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큐포머라는 이런 경량 트랜스포머 모듈입니다. 이런 학습 가능한 모듈을 통해서 이미지 인코더와 포로즌 LLM 사이의 간극을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고요. 큐포머는 위에 이런 자세한 구조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일한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공유하는 이 두 개의 트랜스포머 서브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그 네모 박스의 왼쪽 같은 경우 이제 고정된 이미지 인코더와 상호작용을 해서 어떠한 시각적 특징을 추출하는 이미지 트랜스포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오른쪽 모듈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인코더 및 디코더로 모두 작동 가능한 텍스트를 처리하는 트랜스포머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미지 트랜스포머 부분 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지개색으로 되어 있죠. 32개의 어떤 러너블한 쿼리 임베딩 벡터를 생성해서 이를 이미지 트랜스포머의 입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의 역할을 하는지 좀 보시게 되면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거침으로써 이미지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오른쪽으로는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를 통해서 어떠한 그 다시 가겠습니다.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를 통해서 고정된 이미지 특징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통해서 그 각 쿼리들 간의 그런 관계성을 자신들끼리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동일한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공유해서 텍스트 모달리티와도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그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저 셀프 어텐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버트 베이스 모델에 사전 학습된 가중치로 초기화가 되어 있고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랜덤으로 초기화된 이후에 이미지 인코더와의 좀 상호작용으로 이후 학습이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부가적으로 큐포머의 전체 파라미터 수는 188 밀리언 개수이고 이 안에는 쿼리 임베딩 벡터들의 저 각각의 무지개 벡터들의 파라미터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해당 쿼리는 768차원을 가지는 32개의 벡터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이 큐포머에서 나오는 그 출력 Z 같은 경우에도 32 곱하기 768의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먼저 이제 학습단에서 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두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먼저 표현 학습에 해당하는 representation learning 단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포머를 고정된 이미지 인코더에 연결하고 이미지 텍스트성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사전 학습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기존 분립 모델에서 영감을 받아서 저희가 그 세 가지의 로스로 최적화되는 MED 구조와 같이 또 동일하게 사전 학습 목표를 세 가지로 구체화해서 공동으로 최적화하는 구조입니다. 각 목표에서 쿼리와 텍스트 간의 상호작용을 제어하기 위해서 동일한 어텐션을 공유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보완하고자 서로 다른 어텐션 마스킹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각 로스 펑션에 대해서 물론 아시겠지만 조금 더 이 부분에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텍스트 컨트라스티브 로스인 ITC 로스인데요. 이미지 표현과 텍스트 표현을 정렬시켜서 상호 정보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만
이 큐포머의 한정에서는 이미지 트랜스포머의 출력인 쿼리 표현 Z와 그리고 텍스트 트랜스포머의 CLS 토큰 출력 T를 정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Z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개의 쿼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32개의 쿼리 벡터와 T 간의 유사도를 계산한 후에 최고값을 이미지 텍스트 유사도로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 셀프 어텐션 레이어에서 그 어텐션 레이어에서 이미지가 텍스트를 이제 먼저 보게 되면 사실상 이제 치팅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그 박스 쳐져 있는 그 마스킹 전략과 같이 쿼리는 쿼리만 볼 수 있고 텍스트는 텍스트만 볼 수 있게 쿼리와 텍스트 간 상호 어텐션이 불가능하도록 마스크를 유니모달 셀프 어텐션 마스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너레이션 로스인데요. 그리고 보시면 입력 이미지로부터 텍스트를 생성하는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텍스트 토큰과 이미지 인코더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진 않기 때문에 이미지 정보를 쿼리에서 추출한 후에 이를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텍스트에 전달해야만 합니다. 다만 이 부분 생성 같은 경우에는 쿼리는 이제 서로를 참조를 할 수 있지만 텍스트 토큰은 참조 불가하고 텍스트 토큰은 모든 쿼리와 자기보다 앞선 텍스트 토큰을 참조 가능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카우저 마스킹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지 텍스트 매칭으로 쓰이는데요. 이미지 텍스트 쌍이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분류하는 이진분류 태스크의 형태를 띠고 그리고 쿼리와 텍스트가 서로 자유롭게 이제 참고를 하면서 어텐드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게 오픈되어 있는 이 양방향 셀프 어텐션 마스킹을 사실상 안 하는 거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분립에서 좀 가져갔던 그런 아이디어를 차용을 해서 어떠한 양성쌍이 아닌 것들 중에서도 유사도가 높은 쌍, 즉 이제 모델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샘플들을 학습에 활용하는 이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 전략을 차용해서 이 분립2에서도 해당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표현 학습의 단계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이 생성 쪽에 이런 제너레이티브 러닝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앞서서 그 큐브모에서 나온 그 출력지를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태워서 어떠한 그 텍스트 임베딩과 같은 차원으로 선형 변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환된 쿼리 임베딩이 이 LLM 입력에서 텍스트 입력 임베딩 앞에 붙여져서 어떠한 LLM에게 좀 구조화된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 비전 프롬프트의 역할로 되, 사용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큐포머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학습이 되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네, 트레이닝 세팅은 필요하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익스페리먼트 부분 보면은 첫 번째로 인스트럭티드 제로샷 이미지 투 텍스트 제너레이션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블립이 어떠한 큐 포머로 이제 어떠한 시각 정보를 LLM에게 전달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LLM 자체적으로 어떤 유저의 쿼리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GCR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텍스트 생성 태스크이고 텍스트 프롬프트를 앞서 큐포머에서 나온 시각 비주얼 프롬프트 뒤에 이어 붙이는 방식의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블립2는 특정 두 개의 데이터셋에서 수타를 작성을 했고 플라밍고 80B 모델보다도 좀 훨씬 적은 학습 파라미터로도 더 좋은 성능을 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OKVQA 테스트에서는 플라밍고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블립2보다 더 좋은 성과를 냈는데 이 부분을 논문의 저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블립2는 단순히 비전을 이해해서 그 부분을 LLM에 넘겨주는 성능이 좋은데 이제 플라밍고 이 OKVQA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실세계의 지식이 좀 더 요구되기 때문에 플라밍고에서 쓰이는 그 친칠라 모델이 조금 더 그러한 내용들을 그 파라미터적으로 더 잘 담고 있어서 실세계의 지식에 좀 더 답변을 잘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른쪽에 어떻게 보면 에볼레이션 스터디 느낌으로 하나의 실험을 추가로 진행했는데 모델 크기가 클수록 더 이제 LLM의 모델 크기가 클수록 성능이 더 좋았고 그리고 이게 인스트럭티드 기반의 어떠한 태스크이다 보니 GC어 기반으로 학습된 플랜티 5가 이제 LLM 백본으로서 그 비지도 학습 기반이 OPT보다 좀 상대적으로 좋은 성능을 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 이미지 캡셔닝 같은 경우에도 소타 성능을 기록했고 좀 주의해서 봐야 될 점은 도메인 외 이미지에서 대해서도 조금 우수한 일반화 성능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뭐 VQA와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버 같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소타 성능을 달성한 거를 볼 수 있고 일단 한계를 조금 유의 깊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계는 이제 LLM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보이는 이 퓨샷 러닝의 예시처럼 당시 LLM들이 인콘텍스트 러닝이 가능해지면서 이 GPT-3 이후에 이러한 부분이 되게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다만 LLM은 한 번에 입력을 받을 때 이제 프롬프트 안에 여러 개의 퓨샷 예제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블립2에서 사용하는 사전학습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이는 예시와 같이 어떠한 퀘스천에 매핑되어 있는 하나의 이미지와 하나의 텍스트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는 그 쌍만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인컨텍스트 러닝의 좀 장점을 LLM 차원에서 잘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여러 쌍 간의 상관관계를 학습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다고 하고 이 부분을 추가 연구 퓨처워크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어, LLM 모델을 직접 튜닝하지 않고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인코더와 프로즌 LLM에서 나오는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LLM이 내포하고 있는 일부 악영향도 직접적으로 상속을 하고 뭐 공격적인 언어가 출력이 된다던가 뭐 인구 통계학적 편향이 나온다던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도 막지 못하고 수반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단점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정된 이미지 인코더랑 대형 언어 모델을 효율적으로 연결만 해서 이 큐포머 모듈을 도입을 하고 비전과 언어 정보를 학습을 시키지 않더라도 중간 부분만 학습을 소규모로 진행해서 효과적으로 융합할 수 있다가 첫 번째 메인 아이디어였고요. 그래서 전체 모듈 중에서 학습 파라미터의 양을 최소화하면서도 이러한 매칭, 생성, 그리고 컨트리뷰티브 로스 같은 다양한 사전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고 다양한 그에 따라서 다양한 비전 제로샷 기반이 됐다든지 다양한 비전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였다. 이게 이렇게 세 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레퍼런스를 참고했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